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SMR 원전 허가 직전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제가 원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힘을 입어서 원전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그다음 원전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돈이 몰린다? 그럼 우리는 일단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못 따라가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댓글로 자꾸 뭐 AI냐 아니면 이거 뭐 만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고요. AI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거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달아주시면은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독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강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횡보 정도로 봐야겠죠. 오늘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SK하이닉스 혼자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HBM4 이슈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이슈도 있겠지만 전 세계 1위 운용사가 있어요. 블랙록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가 운용하는 돈이 한 2경 정도 됩니다. 2조가 아니라. 그래서 2경 정도 운영하는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을 5%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블랙록이 지분 공시할 정도로 샀으면 정말 괜찮은 기업 아닐까라는 또 시선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 단순히 지분 공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위기부터 엔비디아 베라루빈 조기 출시부터 이런 얘기들이 끼는데 마침 블랙록이 지분 공시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이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거래 대금이 강했지만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에 계속 상단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몰렸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보시면 우리기술 그리고 뭐 한전산업이라든가 한전기술 이런 이 원전 기업들 대부분 뭐 보성파워텍 다 거래대금이라든가 돈이 몰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오늘 코스피가 유독 강했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유독 2.2%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코스피 2배 ETF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4.6% 상승을 했고요. 코덱스 200 이거는 코스피를 그냥 1배수로 추종하는 ETF고 약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상 상단에 이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다라는 거. 근데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상위 200개 있는 기업을 추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 200개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게 이 하나오션. 이 조선업이 좀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한참 이제 트럼프가 조선 얘기를 해줄 때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 재미없었는데 다시 좀 힘을 쓰나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랑 사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 하나 시스템 같은 이 방산 관련된 기업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오르긴 했지만 거래 대금 몰리긴 했지만 상승률이 높진 않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거래 대금 몰리지만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다음 하나솔루션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강했죠.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언급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상승 거래대금은 아니었고 많이 오른 만큼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아까 얘기했던 원전 역시나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이 코스닥이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보합권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태다. 많이 오른 만큼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오늘 좀 하락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코스피가 강한 거 대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조용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 돈이 다 코스닥 이 코스피로 몰리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앞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독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얘기했던 이란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혹시나 이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리스크 때문에 방산 기업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연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원전 그리고 새로 올라온 조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외국인이 뭘 샀고 기관이 뭘 샀고 개인이 뭘 샀고 뭘 팔았을까 궁금하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이 외국인한테 특이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사는 겁니다. 순매수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만큼 특히 블랙록이 투자한 만큼 좀 외국인들이 조금 따라 산 것 같아요. 한 7천억 정도. 이거는 사실 많이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유의미하게 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샀다 그러면 보통 막 조 단위로 삽니다. 근데 7천억 정도면 사긴 샀지만 막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인데 뭐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진 않아요. SK하이닉스 정도 이제 외국인이 좀 샀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6,500억 정도 유의미하게 좀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밑에는 뭐 큰 의미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은 삼성전자를 샀구나. 사실 이거는 방어했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1조 2천억이나 샀어요. 엄청 많이 샀죠. 제 생각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설 전에 HBM4 양산했죠. 엔비디아 조기 출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외국인이 뭘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를 거의 매일 조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1조 넘게 팔았는데 또 2조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2조 1천억 원의 순매도를 외국인이 만들었고요. 현재 이제 기관이 산 거랑 개인이 산 거를 합쳐도 외국인이 판 거를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물을 많이 쏟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유의미한 매물은 아니고 그냥 일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물량은 아닙니다. 적은 물량이다 보시면 되고 오히려 개인들이 SK하이닉스에 매도를 했고 이거를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두산에너빌리티 매도하고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하나오션 매도하고 외국인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개인이 판 거 그대로 받아갔고요. 외국인이 판 거는 개인이랑 기관이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좋아하는 방향이 어딘지 얼추 알 수 있겠죠. 외국인이 뭐 좋아하냐? 당연히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조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왜 강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드디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 소위원회라고 해서 대위원회 통과되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절차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진짜로 상법 개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거의 끝 무렵에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까지 가고 그 다음 넘어가면 마지막 절차 끝나면 이제 진짜로 상법 개정이 되는 거고요.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또 무조건 1년 이내는 아니에요. 왜 무조건 1년 이내 아니냐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그래 야 너네 계획이 1년 이내가 아니라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얘기를 해주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면 1년 이내 소각 안 해도 돼. 그 대신에 야 너네들이 1년 이내 또는 1년 넘어간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득을 못 시키면은 너네 무조건 소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사회 권한이었는데 이걸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인정하면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유통량이 줄면 주당 가치가 오르고 주주 이익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 우리가 보통 주당으로 끊어가지고 배당도 주고 주당으로 끊어가지고 이 유통 물량이 사실 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을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그걸 주주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그 동지인 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가져가든 교환사채를 뿌리든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너네 이 주주총회에서 설득 못 시키면 너는 무조건 1년 이내 소각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죠. 자기들이 이 자사주 가지고 마음대로 돈 뿌리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된 일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긴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건전해지는 기회를 얻었고 증시가 좀 상방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슬슬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돈을 넣는다 또는 유동성을 넣어서 증시를 올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미국처럼 시장 건전성, 그러니까 주주들이 기업을 투자하고 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얻고 주주의 가치를 얻음으로써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 기대감에 따라 최근에 좀 거래대금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단연 원전입니다. 최근에 테라파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이 원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이전 대형 원전 말고 소형으로 이제 SMR 영국에 진출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빌 게이츠가 지난 2006년 설립한 SMR 개발사 테라파워가 영국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원전이라는 게 인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실제 그 원전 주변에 뭔가를 둘 수 없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증을 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라파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GDA라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 그 GDA는 영국에 배치될 원전 설계 안전 그리고 보안 그 다음에 주변에 끼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통과하면 그대로 이제 원전 개발에 착수가 되고 영국에 이제 진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영국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나트륨 원자로를 도입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MR을 만드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나트륨을 이용한 원자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로도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라파워가 영국에 진출을 하고 실제 미국 이외에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곧 허가가 나옵니다. 테라파워가 주요 규제 단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료를 했고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와이오밍주의 원자로 건설을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나와주고 있고요. 2월 전후로 그러니까 2월 말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거나 충분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건설 허가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라파워는 원래 계획보다 몇 개월은 앞서서 345메가와트급 SMR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작냐? 이 345메가와트면 일반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이 생산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크기는 거의 뭐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기는 20분의 1인데
생산량이 3분의 1이고 안전하고 물 주변에 지을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사실 훨씬 낫죠. 그래서 테라파워가 예정보다 일찍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번 정부 정책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전 관련해서는 실제 이 기술력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이 만들기 어렵다. 결국에는 협력해서 만드는데 테라파워에도 한국 기술력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없이는 사실 미국의 원전 성장이 쉽지 않을 거고 어려울 거다.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추세를 보려면 이제 원전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SMR 중심의 이 추세 상승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098F0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 탁 집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시장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을 사겠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시장에서 소외만 안 받아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K원자력, SMR이고요. 뭐 두산어빌리티, 현대건설, BHI 등등 해서 원전에 가장 밸런스 있게 그 중에서도 SMR에 좀 밸런스 있게 따라가는 ETF다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했었고 그래서 이미 좀 이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 때부터 이제 강조를 좀 계속 드리던 상황이었고 처음 강조를 드린 거는 이제 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미 사실 1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따라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의 리스크는 내가 손실날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이미 상승세가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구간에서 고점이네라고 판단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구간에 일단 따라가야 되고 그 대신에 짧게 잡아야겠죠. 이제는 내가 손절가를 16,000원으로 올리고 1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난 끝까지 홀딩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좀 빡빡하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빡빡하게 그냥 16,900원 이렇게 잡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가고 싶다. SMR ETF는 손절가를 16,900원으로 좀 빡빡하게 잡고 추세를 가져갈 만하다. 왜? 지금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지금의 수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가려면 16,900원 라인 때는 잡고 갈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절대 이 가격은 여러분들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지키면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래대금이 좀 크게 들어온 게 있었다면은 그건 이제 조선 쪽이었다. 제가 조선 쪽은 추세 돌파 나오는 거 좀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했었거든요. 관심은 둬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나오고 사실 안 움직여. 그러면은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사실 이게 고민이거든요. 분명 좋은데 왜 안 움직이지? 그럼 저는 보통 시장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면 이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움직이고 있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정답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선이 움직이더라. 그럼 시장에서 돈이 몰리기 시작했구나.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미국 조선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해군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간 금지됐던 해외 건조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인 MAP 마리타임 액션 플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 협력을 확대를 하고 해외 조선소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존스법과 이제 번스 톨레프슨법에 따라서 금지됐던 해외 건조 규제를 완화를 시킨 거죠. 그 대신에 처음에는 지금 당장 미국에서 못 만드니까 해외에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다가 만들 수 있게끔 재건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다가 이제 이 조선업을
좀 재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고, 당장에서는 해외에서도 건설할 수 있게끔 건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동맹국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이번에 발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선업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관심을 둘 거면 뭘 두라고 하죠? 콕 집어서 놓기보다는 밸런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수준에서 선택하는 게 좋다. 그게 저는 ETF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코덱스 K조선 탑 10입니다. 그래서 딱 10개 정도 시장에서 조선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엔진, 마린엔진 등등등 해서 사실 뭐 빼놓을 게 없는 기업들이에요. 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둬야 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 있고 소외되지 않을 만큼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 탑 10이고요. 흐름세가 이제 막 저는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이제 관심을 좀 더 보자 생각합니다. 얘가 만약에 추세가 좀 시작될 거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야 추세 상승이 나올까 하면 지금 추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두자고 하는 거고, 그 대신에 뭐다? 무조건 내 말이 맞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절가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10,000원 깨면 이거는 그냥 잘라야 돼요. 왜? 10,000원 깼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출발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다시 출발할 준비가 끝마쳤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구간이 오르는 게 더 크고 떨어지는 게 좀 적다면 저희는 뭐예요? 여기를 해볼 만한 거죠. 왜? 한 1대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한 8%, 7%라면 상방으로는 한 16%에서 한 20%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대2 정도다 손익비가. 그럼 해볼 만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조선 탑10 정리해드리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정리를 한다면 조선업이고, 손절가는 10,000원, 여러분들이 칼같이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원전과 조선이더라. 근데 이 돈이 몰리고 있는 걸 외면하고 항상 시장에서 조금 겉돌면은 소외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지금은 소외감 안 느끼고 시장만큼만 따라가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돈이 몰리는 곳을 제가 보는 그대로, 제가 분석하는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저는 습관처럼 오셔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확인하면 적어도 시장 이상이나 시장만큼은 수익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서 시장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뭐 강의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가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냐?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돼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적을 데도 없고요. 제가 뭐 받아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중요한 글을 쓰거나 꼭 봐야 되는 글을 쓰면
제가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푸시로.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한 뭐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푸시 알람 허용하시겠냐 뜨거든요. 그럼 그 허용에 대해서만 허용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람이 가요. 그래서 꼭 어플을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2026년 버전 저희가 업데이트한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2026년, 2025년 하반기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저의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0일, 19일, 13일, 10일, 11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 저희가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평생 무료입니다.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봐주시는 걸로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한 줄이라도 꼭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